2. 라디오 코리아 모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요즘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가 부족해지자 가짜 키트가 또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연방당국이 직접 이 가짜 키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앞으로 메디컬이나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달 최고 8개씩의 코로나19 테스트기를 무료로 받거나 또 테스트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후에 상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물가 상승 속에 미국인들의 빚 규모는 더욱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가정의 평균 빚은 15만 5천 달러 이상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요? 네, 코로나19 검사 자가진단 키트가 크게 부족해진 가운데 연방당국은 주민들이 자칫 가짜 진단 키트를 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요. 이 문제는 약국 선반들이 텅 비어 있어서 구입하기 힘들어지니까 찾게 되는 게 바로 온라인 사이트들입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대로 온라인상에서는 비싸게 가격을 올려서 재판매되는 그런 키트들이 있으니까요. 비싸더라도 구입하려는 주민들이 생겨나자 이들을 겨냥해서 온라인상에선 가짜 키트들이 나돌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그러면은 가짜 키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연방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키트를 뜻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승인되지 않은 키트를 사기단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게 놀랍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키트를 사려는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챙기려 기회를 탐하는 사기단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 진단 키트가 단순히 돈만 낭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감염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하고 또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위험까지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결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경고를 또 냈네요. 네, 이 가짜 검사 키트 구입 예방법이란 제목으로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이 FDA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승인된 검사기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네. 이 리스트에는 총 43개의 검사 기기가 포함됐는데요. 이 리스트에서 만약에 자신이 사려는 검사기 이름을 찾을 수 없다면 미국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FTC는 진단 키트를 구입하기 전에 이 셀러, 판매자의 정보를 서치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판매 사이트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라면 그 웹사이트는 물론이고요. 그 회사 또 판매자 이름 같은 걸 검색 사이트에 쳐서 찾아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scam, 컴플레인트, 리뷰와 같은 단어들과 함께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기나 이걸 이미 구입해본 사람들의 불만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가짜 키트를 피하기 위해서 주의하면 좋은 방법,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웹사이트 여러 곳에서 온라인 리뷰들을 비교 분석해보라고 FTC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단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은 빠져나갔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이트에 나온 물건과 다른 내용의 키트가 왔다든지 하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보상을 받아보도록 하라고 FTC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FTC 웹사이트에 신고해 줄 것도 역시 당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짜 진단 키트에 관련 사기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무료로 받거나 상환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죠.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오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많은 미국인들이 무료 자가 진단 키트를 받아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된 1억 5천만 명 미국인들이 그 대상인데요. 회사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역시 포함되고 또 커버드 캘리포니아 같은 어포더블 케어 액트로 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메디카에 가입자들도 대상이 되는 반면 메디케어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의 경우엔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일부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자들은 주정부 프로그램 담당하는 곳에 문의 연락해 보는 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오는 15일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코로나 검사기를 온라인상이나 이제 약국에서 구입하는데 그 비용이 커버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험회사에서 프리퍼하는 약국이나 업소에서 무료로 받거나 아니면 그 외 다른 곳에서 돈을 내고 사게 되면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해서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한이 있습니다. 한 달에 최고 검사기 8개까지만이고요. 그렇게 4인 가족으로는 총 32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한 기기당 $12까지만 커버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웃 오브 네트워크에서 산 게 $12보다 비싸다면 그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딥니까? 그럼요. 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의 부채가 더욱 늘어나고 있네요. 네, 물가 급등 속 미 가정의 부채 규모는 더 커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년간 중간소득은 3%가 줄어든 반면 물가가 거의 7%가 뛰었으니까요. 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재정 전문업체 널드월렛이 최근 전국 성인 2,000명을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 78%, 3분의 2 이상이 2020년 3월 이후부터 팬데믹 구호 자금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이상은 작년 한 해 동안 재정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빚은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빚이 얼마나 더 늘어났나요? 주택 모기지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널드월렛이 뉴욕 연준은행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2020년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주택 모기지는 8.2%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빚이든 부채는 6.2%가 증가했고요. 또 자동차 론이 6.1%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학자금 대출이 2.5% 많아졌습니다. 반면 크레딧 카드 빚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13.9%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크레딧 카드 빚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미국 한 가정당 평균 부채는 15만 5,622달러에 달하고요. 예. 총 부채 규모는 15조 달러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너드월렛의 한 전문가는 작년에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에 반해서 식품, 주택, 가스, 의료비 이런 전반적인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론이 늘어난 거는 집을 그만큼 산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그 수치가 늘어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주택 가격이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네네. 모기지가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동차 론도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퍼센테이지가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네. 힘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